그는 휠체어에 앉아 생활하는 수수께끼의 백만장자였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찾는 겸손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파괴적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동화 같았던 것이 예상치 못한 전개로 바뀌었습니다. 사랑과 구원에 대한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뛰어드시기 전에 꼭 우리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평선 위로 지면서 작은 도시 부산의 하늘이 황금빛과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낸 후 거리는 조용해지기 시작했지만 박지혜에게는 밤이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백화점에서 구입한 심플한 드레스를 긴장하며 고쳤다.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클럽의 무도장에 도착한 우아한 차림의 사람들 사이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셔 비야. 그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진정시키려고 중얼거렸다. 그냥 또 다른 자선 행사일 뿐이에요. 할 수 있어요. 지혜 씨는 25세의 젊은 공립학교 교사로 직업에 대한 열정이 넘쳤지만 가족으로부터 안주하고 좋은 상대를 찾으라는 압박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선희는 그녀에게 생물학적 시계가 똑딱거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킬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딸아, 너는 내 미래에 대해 생각해야 해. 그들이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선희는 말하곤 했다. 영원히 혼자일 수는 없어. 친구들을 봐. 다 결혼했거나 약혼했어. 하지만 지혜는 다른 것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압력이나 약정이 아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진실하고 자발적인 사랑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가 돈이 있는 친구나 지인의 아이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려 할 때마다 용감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혜는 가족의 압력으로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국제재단이 주최한 자선 행사에 학교를 대표하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불우한 지역의 교육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을 모으는 것이었는데 그녀는 이를 위해 매일 교실에서 싸웠습니다. 지혜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한 뒤 복도로 들어갔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무성한 꽃꽂이로 장식된 테이블, 그리고 배경에서 부드러운 오케스트라 연주가 펼쳐지는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돌아다녔습니다. 물에서 꺼낸 물고기처럼 느낀 지혜는 부끄러워하며 바로 가서 탄산수를 주문했다. 그는 방을 둘러보던 중 전동 휠체어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눈독을 들였습니다. 그는 30대 정도로 보였고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눈길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휠체어 자체가 아니라 그에게서 풍기는 카리스마였다. 그녀의 미소는 전염성이 있었고 그녀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존재에 진심으로 매료된 듯했습니다. 지혜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고 지혜는 자신을 응시하는 것이 들키자 부끄러워서 재빨리 시선을 돌렸고 뺨이 타는 것을 느꼈다. 좋아, 비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생각했다. 이제 그는 당신이 자신의 상태에 불편함을 느끼는 또 다른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녀는 자신을 바로잡기로 결심하고 심호흡을 한 뒤 무리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그 남자가 공립학교의 접근성 프로젝트에 대해 열광적으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적절한 기술로 우리는 장애가 있는 수천 명의 어린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낭비하고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지혜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학교에서 꿈꿔왔던 종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녀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 무리에게 다가갔다. 방해해서 미안해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는 접근성 프로젝트에 대해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공립학교의 교사이고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그녀를 돌아보며 그의 갈색 눈이 흥미로워 빛났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저는 카림 알라시드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쥐며 박지혜라고 대답했다.
촉감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카림은 마치 그 이름을 맛보는 듯이 지혜라고 반복했다. 오늘 밤 이렇게 헌신적인 교육자가 여기 계신 건 정말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어진 몇 분 동안 지혜 씨는 교육 포용성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꿈에 대한 열정적인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카림은 주의 깊게 듣고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하고 영감을 주는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지혜는 처음의 긴장감을 완전히 잊었다. 그녀는 마치 수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카림과 얼마나 쉽게 소통하는지에 놀랐다. 그의 약간 두꺼운 악센트와 세계적 관점은 토론에 독특하고 풍부한 분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혜야, 카림이 잠시 후 말했다. 네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전염성이 있어. 나는 너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변화를 위한 진짜 열쇠라고 믿어. 지혜는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고 자랑스러움과 겸손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고맙습니다, 카림.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됩니다. 그 순간 오케스트라는 더 활기찬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몇몇 커플은 댄스 플로어로 향했습니다. 카림은 지혜를 바라보며 눈에 즐거움을 담았다. 같이 춤추자고 청하고 싶지만 보다시피 나는 최고의 댄스 파트너가 아니거든요. 그는 휠체어를 가리키며 농담을 건넸다. 지혜는 그의 솔직함에 놀라 생각 없이 누가 춤추려면 움직여야 한다고 했나? 가끔 최고의 춤은 대화에서 나오기도 해 라고 대답했다. 카림이 웃었다. 그 풍부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에 지혜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투체의 지혜. 당신은 놀라운 여성이에요. 밤이 깊어질수록 지혜는 카림에게 점점 더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사로잡은 것은 그의 지성이나 카리스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즉 연민과 낙관주의, 그리고 진심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지혜는 카림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과 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잊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혜 씨, 만나서 정말 기뻤어요. 카림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저는 우리의 대화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커피 한잔 하러 만날 수 있을까요? 지혜는 뱃속에서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여기서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선 행사에서 하는 단순한 대화 이상의 무언가 말입니다. 그럴게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이 연락처를 교환하는 동안 지혜는 단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저 지루한 사교 모임으로 시작한 일이 그녀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의 시작으로 바뀌었지만 그녀의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부산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를 걷으며 클럽을 나서면서 뭔가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몰랐던 사실은 그날 밤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이야기의 첫 장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선 행사가 끝난 후 지혜는 끊임없이 카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매혹적인 대화에 대한 기억은 그녀가 수업을 하거나 수업을 준비하거나 그저 부산의 거리를 걷던 시절에도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녀 앞에는 마치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열린 것 같았다. 어느 화창한 목요일 오후 교직원 휴게실에서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을 때 그의 휴대전화가 메시지와 함께 진동했습니다. 그 사람은 카림이었습니다. 안녕, 지혜야.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언급한 그 커피의 시간 되시는지 궁금해서. 내일 오후는 어때? 지혜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며 답장하기 전에 메시지를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안녕, 카림. 물론이지. 나도 좋아. 오후 3시에 카페 센트럴에서 어때? 거의 즉시 응답이 왔습니다. 완벽해요. 대화를 계속하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지혜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깨어났다. 그녀는 평소보다 옷을 고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꽃무늬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반 친구이자 친구인 수지는 그녀의 행동에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와, 비야. 오늘 정말 빛나 보이네. 무슨 일이야? 지혜는 살짝 얼굴을 붉혔다. 별거 아니야, 말이. 그냥 퇴근하고 커피 약속이 있어.
수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당혹감을 느꼈다. 커피 한 잔 누구랑 내 엄마가 마침내 너를 혜진 부인 아들과 데이트하도록 설득했다고 말하지 마. 아니. 지혜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지난주 자선 행사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카림이라는 남자예요. 카림? 수지는 호기심이 생겨 다시 물었다. 이곳에서는 흔한 이름이 아니네요.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혜는 휠체어를 언급하지 않고 카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며 잠시 머뭇거렸다. 그녀는 그런 세부 사항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결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랍죠. 그녀는 말을 시작하며 입술에 무의식적으로 미소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지적이고 카리스마가 넘치고 저를 매료시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접근성과 포용적 교육, 프로젝트를 담당합니다. 수지는 친구를 주위에 깊게 지켜보며 그녀의 눈에서 반짝임이 느껴지는 것을 알아챘다. 비야, 너 사랑에 빠졌구나. 뭐요? 아니, 제 말은 우리가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지혜는 항의했지만 뺨이 타는 것을 느꼈다. 사랑에는 마감일이 없어. 자기야. 수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조심하세요, 알겠어요? 우리는 또다시 태현 사건을 원하지 않잖아요. 지혜는 2년 전 고통스럽게 끝난 마지막 연애를 떠올리며 몸을 떨었다. 태현은 그녀의 대학 동창이었고 그녀는 한동안 그가 그녀의 인생의 남자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조종적이고 질투심이 많은 사람으로 밝혀졌고 지혜는 여전히 극복하기 힘든 감정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걱정하지 마, 마리. 나는 그저 카림을 알아가는 중이야. 좋은 대화 외에는 기대하는 게 없어. 지혜는 친구보다는 자신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날 오후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마침내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지혜는 서둘러 짐을 챙겨 출발했다. 그녀는 오후 3시 몇 분 전에 카페 센트럴에 도착하여 창문 가까이에 있는 테이블을 선택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지혜는 카림이 카페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를 본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행사 당일 밤처럼 우아해 보였고 검게 그을린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밝은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훑어보며 그녀의 눈을 마주쳤고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지혜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테이블로 다가갔다. 다시 만나서 기쁘네요. 나도 기쁘네, 카림. 그녀는 갑자기 긴장감을 느끼며 대답했다. 지혜는 카푸치노를, 카림은 민트티를 주문한 뒤 두 사람은 편안하고 활기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카림은 지혜에게 레바논에서 보낸 어린 시절,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 이주한 일, 그리고 한국 문화의 사랑에 빠지게 된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백하자면 그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아직도 당신이 축구에 매료된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혜는 웃었다. 아마 내가 그것에 대해 조금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야. 그 대가로 레바논 요리에 대해 더 말해 줄 수 있어. 나는 항상 그것을 시도하고 싶었어. 거래 성립이에요. 카림이 눈을 빛내며 대답했다. 사실 근처에 좋은 레바논 레스토랑이 하나 있어요. 언젠가 그곳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요? 지혜의 심장은 두 번째 데이트에 대한 암시적인 초대에 두근거렸다. 그럴게요. 그녀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오후가 되면서 지혜는 카림과 점점 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책, 영화, 여행, 그리고 물론 교육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카림은 자신의 재단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으며 기술이 포용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혜야. 그는 어느 순간 더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가 만난 이후로 나는 너희 학교에서 이런 프로젝트 중 일부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 지혜는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생각은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이었습니다. 대단하겠네요, 카림. 그녀가 대답하며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카림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살짝 만졌다. 그 접촉은 지혜의 척추에 오한을 느끼게 했다. 그럼 실현해보죠.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함께라면 정말 특별한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카림의 눈을 들여다보던 지혜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희망과 설렘 가능성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랜만에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작별 인사를 했을 때는 이미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지혜가 버스를 타도 된다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림은 그녀를 위해 택시를 불러달라고 고집했습니다. 제가 당신이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택시에 오르기 전에 카림은 다시 한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혜야, 오늘은 내가 오랫동안 보낸 최고의 날 중 하나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 우리가 곧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 나도 그걸 원해요, 카림. 그녀는 뺨에 열기가 오르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지혜는 얼굴에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뭔가 특별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아직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 그녀는 카림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휠체어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관계에 독특한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지혜가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 선희가 그녀를 맞이했고 어머니는 지혜의 기분이 좋아진 것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딸아, 너는 뭔가 빛이 나는구나. 선희가 딸을 유심히 지켜보며 말했다. 오늘은 좋은 일 있었어. 지혜는 얼마만큼을 공개해야 할지 고민하며 잠시 머뭇거렸다. 엄마, 사실 저는 이 사람을 만났어요. 선희의 눈이 흥미로워졌다. 정말요? 그리고 그는 누구예요? 그는 어디에서 왔나요? 그는 무엇을 하나요? 갑자기 수많은 질문이 쏟아지자 지혜는 심호흡을 했다. 엄마, 부탁해요. 아주 최근 일이거든요.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알겠어요? 선희는 약간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딸아. 나는 그저 네가 행복하기만 바랄 뿐이야. 그날 밤 지혜는 침대에 누워서 그날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카림과 느끼는 유대감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살아있음과 희망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잠재적인 합병증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떨까?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태현과 일어난 일 이후에 그녀가 정말로 다시 마음을 열고 마음을 걸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던 지혜는 부드러운 갈색 눈과 따뜻한 미소를 보며 잠이 들었다. 그녀가 몰랐던 사실은 카림과의 만남이 그녀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랑과 삶에 대한 그녀의 가장 깊은 신념을 시험하는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카림과 커피를 마신 후 몇 주는 지혜에게 호리바람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주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저녁을 먹고 밤까지 이어지는 긴 전화통화를 번갈아가며 했습니다. 각각의 만남은 그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해 주었고 새로운 차원의 호환성과 상호 이해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카림은 지혜를 도시공원으로 산책하러 초대하여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호수 근처에서 그를 발견했는데 그의 전동 휠체어가 가을 햇살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녕, 비야. 그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는데 그녀가 최근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별명이었다. 리리, 이 아름다운 날을 야외에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혜도 다시 미소 지으며 뱃속에서 익숙해진 나비의 기분을 느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카림. 나도 좋아할 거야. 그들은 나란히 공원의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차분하게 걷는 반면 카림은 자신의 의자를 능숙하게 조정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으며 좋은 날씨 같은 가벼운 주제에서 꿈과 열망에 대한 더 깊은 토론으로 옮겨갔습니다. 알다시피 비아, 카림이 어느 순간 말했다. 그의 어조는 점점 더 진지해졌다. 너와 공유하고 싶은 게 있어. 지혜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물론이지, 카림. 뭐든지 말해도 돼. 그는 벤치 근처에서 의자를 멈추고
지혜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러자 그는 그녀 옆에 서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췄다. 우리가 만난 이후로 저는 정직과 신뢰에 대해 많이 생각해 왔어요.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상태에 대해 당신에게 완전히 투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하라고 격려했다. 보시다시피 저는 이 휠체어를 사용합니다. 라고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것은 내 상태가 5년 전에 내가 겪은 교통사고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나는 열렬한 운동선수였고 항상 움직였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시선을 호수로 옮겼다가 다시 지혜에게로 돌렸다. 사고로 인해 척수 손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들은 언젠가 다시 걸을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지혜는 카림의 눈에서 본 취약함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다. 카림, 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 일을 겪으셔서 정말 미안해. 정말 힘들었을 거야. 그는 그녀의 손을 살짝 꽉 쥐었고 그의 입술에는 슬픈 미소가 떠올랐다. 제 인생에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저에게 회복력, 역경 속에서 힘을 찾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혜는 그에게 존경심을 느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카림. 당신이 도전에 맞서는 방식, 당신이 계속해서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방식은 영감을 줍니다. 카림은 그녀를 강렬하게 바라보았다. 비야, 나와 함께 일함으로써 당신이 무엇을 하게 될지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은 독특한 도전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쉽게 갈 수 없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혜는 분노를 느꼈다.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어, 카림.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야. 그는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비야. 하지만 네가 눈을 감고 이 일에 뛰어드는 건 원치 않아. 나와의 관계가 항상 쉬운 건 아니거든. 지혜는 심호흡을 하며 생각을 정리했다. 카림, 어떤 관계도 쉬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도전과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함께 그 도전에 맞서느냐는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놀라운 남자를 만났습니다. 친절하고 지적이고 세상을 바꾸는데 열정적인 사람. 저를 웃게 만들고 지적으로 도전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 남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카림. 당신의 신체적 상태도 아니고 휠체어도 아닙니다. 당신입니다, 바. 카림의 눈은 감정으로 반짝였다. 비야, 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에 대한 애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내 곁에 있고 싶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을 뿐이야. 물론 허락해준다면 말이야. 그 순간 그들 사이에 뭔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카림은 몸을 앞으로 숙이고 한 손으로 지혜의 얼굴을 살짝 만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마주쳤을 때 마치 그들 주변의 세상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 키스는 부드럽고 다정했으며 말로 표현되지 않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헤어졌을 때 둘 다 헐떡이며 이마가 여전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비야, 카림이 속삭였다. 당신은 특별해요. 당신이 내게 두는 신뢰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내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지혜는 감동이 넘치는 마음으로 미소 지었다. 우리는 이걸 함께 할 거야, 카림. 하루하루. 그들은 나머지 오후를 공원에서 보내며 이야기하고 웃으며 가끔은 수줍게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자 카림은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언급한 레바논 레스토랑은 어때요? 이제 요리의 지평을 넓힐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다. 지혜는 웃었다. 완벽한 것 같아요. 레스토랑에서 카림은 미식 가이드 역할을 맡아 각 요리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지혜는 타블레의 이국적인 맛, 후무스의 크리미한 질감, 생키베의 놀라운 맛 조합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포도잎 시가를 맛본 후 이게 정말 대단해요 라고 외쳤다. 이걸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을까? 카림은 자신의 반응에 기뻐하며 미소 지었다. 즐거워하셔서 다행입니다. 음식은 항상 제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식사를 나누는 것은 사랑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들이 입안에서 녹는 대추 캔디를 디저트로 즐기고 있을 때 지혜는 누군가가 자신들을 향해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들이 어떤 모습일지 깨달았습니다. 젊은 한국인 교사와 휠체어를 탄 아랍인이었습니다. 카림은 그녀의 주저함을 감지하고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만졌다. 모든 게 괜찮아요? 지혜는 고개를 저으며 방해되는 생각을 밀어냈다. 그래, 모든 게 다 좋아. 사실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카림의 미소가 그의 얼굴 전체를 밝게 했다. 나도 그래, 비야, 나도. 밤이 되어 카림이 지혜를 집에 데려다 주었을 때 지혜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어머니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거의 눈치채지 못한 채 행복한 마음으로 아파트로 들어갔다. 딸아, 괜찮아? 선희는 지혜의 밝은 미소를 보고 물었다. 지혜는 더 이상 대화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에게로 돌아섰다. 엄마,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고 말했던 걸 기억나? 글쎄, 그 사람에 대해 더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선희는 몸을 바로 세우며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저는 듣고 있어요, 얘야. 지혜는 심호흡을 하며 의심할 여지 없이 길고 어려울 수 있는 대화에 대비했다. 하지만 그녀가 어머니에게 카림과 그의 상태,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앉았을 때 지혜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든 그것을 위해 싸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그들이 직면하게 될 도전이 이제 막 시작이라는 사실이었고, 카림과 함께하는 여정은 그들의 사랑뿐만 아니라 힘, 인내심,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도 시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더는 지혜가 아직 깨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생각은 카림을 만난 기쁨과 어머니와 나눈 대화에 대한 불안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선희는 카림과 그의 상태,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새로 피어나는 관계에 대해 듣고 놀라움과 걱정이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딸아, 정말이야? 선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런 관계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닥칠 모든 도전에 대처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혜는 학교 생활을 준비하는 동안 엄마의 말이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선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녀가 본 카림을 그런 식으로 볼 수 없었을까요? 지혜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수진이라는 여자에게 반갑게 인사를 받았고, 수진은 지혜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금세 알아차렸다. 비야, 왜 그래? 너 좀 불안해 보이네. 수진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지혜는 지난 며칠간의 무게를 어깨에 느끼며 한숨을 쉬었다. 말이 카림 기억나? 자선 행사에서 만난 남자?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눈은 관심으로 빛났다. 물론이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다시 만났어요? 네, 사실 우리는 꽤 자주 만났어요. 지혜는 주저하며 말을 시작했다. 그리고 글쎄, 우리는 관계를 시작하는 것 같아.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활짝 피었다. 비야, 정말 대단해. 너무 축하해. 지혜는 친구의 긍정적인 반응에 잠시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녀는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 말이. 카림, 그는 휠체어를 수진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만 조금 더 절제된 미소였습니다. 아, 알겠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해서요. 카림과 함께 있을 때는 의자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아요. 지혜는 자신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어서 기분이 가벼워진 채 대답했다. 그는 대단해 말이. 똑똑하고 재밌고 자상해. 의자는 그저 그의 일부일 뿐이지 그를 정의하지 않아. 수지는 지혜의 팔을 살짝 꽉 쥐었다. 그가 당신을 행복하게 한다면 비야, 그게 중요해. 하지만 이게 가져올 수 있는 복잡성에 대해 생각해봤어? 지혜는 약간의 짜증을 느꼈다.
왜 다들 계속 합병증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야? 사랑은 복잡해, 말이, 관계도 복잡해. 휠체어는 모든 커플이 직면하는 많은 어려움 중 하나일 뿐이야. 맞아요, 미안해요. 수진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판단하는 듯한 말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야. 그냥 네가 걱정될 뿐이야, 비야. 태현이한테. 일어난 일 이후로 카림은 태현이 아니야. 지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그는 완전히 달라요. 그는 나를 존중하고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얼굴에는 이해한다는 미소가 있었다. 그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 매력적인 왕자를 만날까요? 지혜는 긴장이 다소 풀리는 것을 느끼며 웃었다. 곧 약속합니다. 사실 다음 주말에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가시겠어요? 난 그걸 무슨 값어치라도 줘도 놓치지 않을 거야. 수진이 친구를 껴안으며 소리쳤다. 나머지 하루는 수업과 행정 업무로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지혜는 마침내 집에 돌아왔을 때 지쳐 있었지만 카림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들은 매일 밤 전화로든 화상 통화로든 이야기를 나누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나자마자 그녀는 그날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카림의 따뜻한 미소는 그녀의 불안한 영혼에 위안이 되는 듯했다. 안녕하세요. 나의 사막꽃이요. 그는 최근에 그녀에게 지어준 애정 어린 별명을 사용해서 그녀에게 인사했다. 오늘 어땠나요? 지혜는 잠시 주저하며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아야 할지 고민했다. 그것은 강렬했어요.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엄마와 수진이한테 우리 이야기를 했어요. 카림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엄마가 걱정돼요. 지혜가 고백했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진이는 글쎄요, 이해심이 많았지만 걱정도 좀 했다고 하더군요. 카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에는 이해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알겠어요, 비야. 그들이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 그들이 걱정하지 않는다면 놀라울 거예요. 하지만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지혜는 속으로 좌절감이 치솟는 것을 느끼며 소리쳤다. 그들은 당신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야. 카림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들은 당신을 걱정할 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저와의 관계는 독특한 도전을 가져올 거예요. 지혜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카림, 나는 도전에 관심이 없어. 나는 너, 우리에 대해서만 신경 써. 카림의 얼굴이 부드러워졌고 그의 눈은 감정으로 빛났다. 알아요, 비야. 그리고 당신은 이게 제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시기가 있을 거고 제 상태가 지금 당장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는 잠시 멈췄고 다음 말을 신중하게 고르는 듯했다. 비야, 사랑해. 그래서 네가 눈을 뜨고 이 일에 임하도록 해야 해. 지혜는 카림이 처음으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카림. 그녀는 감정에 목이 메어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저는 당신 옆에서 어떤 도전이라도 기꺼이 맞설 것입니다. 카림의 미소가 화면 전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마주할 거야, 내 사막의 꽃차 하루하루. 그들은 그날 저녁 내내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중에는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카림은 그들의 필요에 완벽하게 맞춰진 자신의 집에서 이 일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내 일상생활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약간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지혜는 그 아이디어에 열광적으로 동의했다. 그들이 마침내 작별 인사를 했을 때는 이미 밤이 늦었지만 지혜는 상쾌한 기분을 느꼈고 세상이 그녀에게 던지는 어떤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뒤 며칠 동안 지혜와 카림은 저녁 식사 준비에 전념했습니다. 카림은 직접 요리하는 컷을 고집하며 지혜의 친구들에게 레바논 요리의 최고를 소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요한 날이 오자 지혜 씨는 긴장했지만 설렘도 느꼈다.
그녀는 마지막 준비를 돕기 위해 카림의 집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사는 곳을 처음 보았고 그 공간의 우아함과 기능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와, 카림, 당신 집 정말 대단하네요. 그녀는 카림의 이동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신중하게 고안된 세부 사항을 언급하며 외쳤다. 그는 그녀의 반응에 기뻐하며 미소 지었다. 고맙구나, 비야. 모든 것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지금은 나에게 완벽해. 두 사람이 주방에서 함께 일하는 동안 지혜는 카림이 얼마나 쉽게 움직이고 재료와 주방 도구를 능숙하게 꺼내는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잘 안무된 춤과 같았고 그녀는 그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지혜의 불안은 커졌습니다. 친구들은 카림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들은 그에게서 그녀가 본 훌륭한 남자를 볼까? 첫 번째 손님의 도착을 알리는 초인종이 울리자 지혜는 심호흡을 하고 카림과 격려의 시선을 교환했다. 이제 함께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날 밤이 그들의 관계를 둘 다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시험할 일련의 사건의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공유한 사랑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함께 세상에 맞서겠다는 결의뿐이었습니다. 카림의 집에서의 저녁 식사는 기대감과 약간의 긴장감이 섞인 분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수진 씨가 가장 먼저 도착했고 그 뒤로 지혜의 친구인 준호와 유나, 동욱과 서연 두 커플이 도착했습니다. 지혜의 간청에 힘입어 선희도 참석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카림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는데 그의 느긋한 자세는 지혜의 뚜렷한 긴장감과 대조를 이루었다.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우아하게 장식된 식당으로 그들을 안내하며 말했다. 레바논 음식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처음의 긴장감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림은 레바논에서의 어린 시절과 한국에서 사업가로서의 경험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손님들에게 들려주며 즐거운 호스트임을 증명했습니다. 전통적인 타블레부터 향기로운 양념 양고기까지 음식에 대한 그의 열정은 제공된 모든 요리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늘 적극적인 수진이 가장 먼저 얼음을 깨뜨렸다. 카림, 이 후무스는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를 알려줘야 해요. 카림은 웃으며 그의 눈은 즐거움으로 빛났다. 가족의 비밀이야, 수진아. 하지만 누가 알겠어. 네가 더 자주 온다면 내가 몇 가지 요령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야.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카림은 접근성 및 포용성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며 보다 평등한 세상을 위한 열정적인 비전으로 모든 사람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엔지니어로 일하던 준호 씨는 특히 관심이 많았다. 요즘 기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당신의 삶에 혁명을 일으켰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카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이 밝아졌다. 물론이죠.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장애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적절한 기술로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밤새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선희가 마침내 입을 연 것은 바로 이때였다. 그리고 당신은 이 장벽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카림? 어려울 거예요. 잠시 테이블 위에 침묵이 흘렀다. 지혜는 엄마에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카림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죠, 선희 씨.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성장의 기회로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극복하는 모든 장애물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변화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선희는 그의 말을 숙고하는 듯했고 그녀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훌륭한 전망이에요. 그녀는 인정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혜는 친구들이 카림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대화도 활발했으며 심지어 그녀의 어머니마저도 점점 긴장이 풀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 후 모두가 커피를 마시기 위해 거실로 향했을 때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와인을 너무 많이 마신 동국은 모두를 놀라게 할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카림, 그는 약간 흐릿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무례한 말씀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물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당신의 상태에서 친밀감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혜는 부끄러움과 분노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돈국, 그녀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가 더 말하기 전에 카림은 그녀의 손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비야.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동욱을 향해 위험 있게 대답하며 모두를 경외하게 만들었다. 동욱, 당신의 호기심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다소 개인적인 것입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친밀함은 육체적인 것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적 연결, 상호 이해, 존중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제 상태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카림의 대답은 긴장을 완화하는 듯했다. 동국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당황한 듯 사과를 중얼거렸다. 그의 아내 서연은 그에게 질책하는 듯한 표정을 지은 뒤 재빨리 안전한 주제로 화제를 돌렸다. 밤늦게 손님들이 마침내 작별 인사를 하자 지혜는 지치긴 했지만 안도감을 느꼈다. 불편한 순간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카림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듯했고 그의 어머니조차도 카림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모두가 떠난 후 지혜는 카림을 도와 주방을 청소하며 편안한 침묵 속에서 일했습니다. 오늘 밤 고맙습니다. 카림이 마침내 말하며 지혜를 의자에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를 당신의 삶에 포함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은 내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는 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키스했다. 고맙구나, 카림. 너는 정말 대단했어. 심지어 우리 엄마도 마지막에는 너한테 호감을 갖는 듯했어. 카림은 미소 지었지만 지혜는 그의 눈빛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다. 그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주저했다. 비야, 나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내 과거에 대해 너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지혜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뭐야, 카림? 너 때문에 겁먹어. 카림은 마치 어려운 일에 대비하듯이 심호흡을 했다. 내가 이 의자에 앉게 된 사고에 대해 말했던 걸 기억나? 글쎄, 처음에 말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어. 지혜는 배가 설레는 것을 느꼈다. 무슨 뜻이에요? 사고는 사실 사고가 아니었어요. 카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저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저를 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제 가족 사업과 관련된 위험한 사람들이요. 저는 그들을 따돌리려고 차의 조종력을 잃었습니다. 지혜는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들은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카림, 난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사람들이요? 왜 당신을 쫓았을까요? 카림은 마치 기억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듯이 잠시 눈을 감았다. 우리 가족은 항상 합법적인 사업에 관여한 건 아니었어, 비야. 강력하고 위험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어. 내가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모든 인연을 끊기로 했을 때, 글쎄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어. 지혜의 머릿속이 빙빙 돌았다. 그녀가 카림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갑자기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왜 이걸 전에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녀가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카림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괴로움이 역력히 드러났다. 하지만 나는 두려웠어. 널 잃을까봐 두려웠고 널 다르게 볼까봐 두려웠어. 그리고 널 말하면 널 위험에 빠뜨릴까봐 두려웠어. 지혜는 갑자기 취약함을 느껴 살짝 물러섰다. 내가 위험에 처해 있나요, 카림? 당신은요? 카림은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건 오래전 일이에요. 한국에 왔을 때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했어요. 이름을 바꾸고 모든 인연을 끊었어요. 제가 아는 한 제 과거 사람 중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그녀의 일부는 이 모든 복잡한 문제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카림을 깊이 사랑하는 또 다른 부분은 그를 이해하고 싶어 하고 돕고 싶어 했습니다.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마침내 그녀가 물었습니다. 카림은 손을 내밀어 지혜의 얼굴을 살짝 만졌다.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비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미래를 건설하려면 나는 너에게 완전히 솔직해야 해. 나는 비밀을 가질 수 없고 내 과거의 일부를 숨길 수 없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지혜는 카림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그녀가 눈을 다시 떴을 때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이 사랑에 빠진 남자를 보았습니다. 자비롭고 용기 있고 불완전하지만 매우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줄 만큼 나를 믿어줘서 고맙네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카림. 그리고 우리는 함께합니다. 알겠어요? 카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눈물을 글썽겼다. 고맙구나, 내 사막의 꽃. 너의 사랑은 내가 받을 만한 것보다 더 많아. 그날 밤 지혜가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사실이 두 분의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나요? 당신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카림이 아직 공유하지 않은 비밀이 더 있었을까? 그녀가 몰랐던 것은 이 발견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카림의 과거가 두 사람 모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덮쳐오며 그들의 사랑과 신뢰를 한계까지 시험했습니다. 카림의 폭로 이후 몇 주 동안 지혜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녀는 카림이 자신의 혼란스러웠던 과거를 공유함으로써 그녀에게 보인 신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반면에 그는 가슴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가 그녀에게 한 말의 의미는 엄청났고 그녀는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위험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텅 빈 교실에서 시험지를 채점하던 지혜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 사람은 수진이었고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비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수진이 문을 닫으며 물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 더미를 한쪽으로 치웠다. 물론이지, 말이 뭐야마. 수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카림에 대한 거야. 난 몇 가지 소식을 들었고 네가 걱정돼. 지혜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어떤 종류의 것들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경비회사에서 일하는 제 친구가 몇 년 전에 한국으로 이주한 어두운 과거를 가진 아랍계 백만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설명은 글쎄요, 카림에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혈관에서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카림을 옹호하고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 수진의 말은 그녀가 억누르려고 노력했던 두려움을 더욱 확증해 줄 뿐이었습니다. 말이 나는 지혜가 말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카림이 그의 과거에 대해 몇 가지 말해줬어. 그는 레바논에서 문제가 있었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그의 과거야. 그는 지금 다른 사람이야. 수지는 친구를 연민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비야, 이거 확실해? 내 말은 네가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그 질문은 지혜의 배를 후려치는 듯한 일격이었다. 그녀는 카림에 대해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그가 공유하기로 선택한 것 외에도 그의 과거에는 또 무엇이 숨겨져 있을 수 있을까? 나는 그를 사랑해. 말이 지혜는 마침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믿어요.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친구의 입장을 존중하는 듯했다. 조심하세요. 알겠어요? 필요하면 내가 여기 있어요. 수진이 떠난 후 지혜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생각과 감정에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카림과 이야기에서 자신의 의심을 한 번에 해소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카림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지만 곧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야, 무슨 일이야?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혜는 말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카림, 우리 이야기해야 해. 내 과거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카림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는 지혜를 소파로 안내하고 그녀의 앞에 휠체어를 놓았다. 무엇을 알고 싶니?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전부요? 지혜가 대답했다. 당신이 무엇으로부터 도망쳤는지,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당신 가족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내가 무엇에 뛰어드는지 완전히 이해해야 해요. 카림은 용기를 얻은 듯 잠시 눈을 감았다. 지혜는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안에 고통과 결의가 뒤섞인 표정을 보았습니다. 제 가족은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레바논에서 강력했습니다. 합법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덜 존경받는 활동에서도요. 영향력 행사, 자금 세탁, 심지어 극단주의 단체와의 연결도요. 지혜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카림이 계속 말하도록 격려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자랐어, 비야. 오랫동안 나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는 우리의 우리의 권력 뒤에 있는 진실을 보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참을 수 없었어. 카림은 잠시 멈추었고 그의 손은 휠체어 팔걸이를 움켜쥐고 있었다. 내가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이 모든 것과의 인연을 끊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 가족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업의 진짜 리더였던 삼촌은요. 그는 나를 영구히 침묵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지혜는 등골에 오한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사고 났을 때 도망치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카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제 가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당국에 넘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아냈습니다. 사고가 난 날 밤 저는 삼촌이 보낸 사람들을 피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혜가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사고 후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신뢰하는 친구가 저를 대신하여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제 삼촌과 다른 여러 가족이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다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혜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카림의 눈에 비친 고통에 가슴이 아팠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카림, 그 사람들이 아직도 당신을 쫓고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들이 우리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카림은 손을 내밀어 지혜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바꾸었고 모든 인연을 끊었고 제 자원을 사용하여 여기 한국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뒤에 남긴 세상에 카림 알라시드는 죽었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들은 모든 것을 처리했다. 그녀의 일부는 이 모든 복잡한 상황과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카림을 깊이 사랑하는 또 다른 부분은 그를 꼭 껴안고 그의 고통스러운 과거로부터 보호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모든 걸 말해줘서 고맙네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아요. 카림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꽉 쥐었다. 당신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요, 비야. 전부 다요.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 너무 힘들다면, 당신이 떠나고 싶다면. 지혜는 그의 말을 가로채며 몸을 앞으로 숙여 그에게 부드럽게 키스했다. 사랑해, 카림. 네 과거는 네가 누구인지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지금의 너를 정의하지는 않아. 우리는 함께 있어, 기억나? 카림의 눈에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내 사막 꽃차. 나는 너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키기 위해 내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그날 밤 지혜는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렇습니다. 카림의 과거는 복잡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들이 공유한 사랑을 믿었습니다. 지혜가 부산의 조용한 거리를 운전하면서 알지 못했던 것은 카림의 과거가 두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시내 중심가의 한 고급 호텔에서 아랍인 스타일의 중년 남성이 방금 체크인을 했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값비싼 옷과 위조 서류 외에도 젊은 카림의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임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지혜와 카림의 삶은 다시 한번 뒤집힐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혜가 토요일 아침 깨어났을 때 해가 막 뜨기 전이었습니다. 전날 밤 카림과 나눈 유익한 대화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침 달리기가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산의 거리는 조용했고 일찍 일어나 일상을 시작하는 사람 몇 명만이 있을 뿐이었다. 지혜는 리듬감 있는 발걸음과 상쾌한 아침 공기가 격동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도록 하며 달렸다.
바로 그때 그는 특이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랍인 특유의 외모를 갖춘 중년 남성이 반대편 보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학가에서 외국인을 보는 건 흔한 일이었지만 그에 대한 무언가가 지혜의 눈길을 끌었다. 아마도 그는 건물의 정면을 훑어보며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혜는 고개를 저으며 편집증을 떨쳐냈다. 넌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어. 그녀는 중얼거리며 달리는 속도를 높였다. 그날 오후 지혜는 카림을 만나 공원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 낯선 사람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주저했다. 근거 없는 두려움을 키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림의 얼굴에 나타난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고 그녀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비야, 왜 그래? 그는 그녀의 주저함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나요? 지혜는 대답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아무것도 아닐 테지만 오늘 아침에 이상한 남자를 봤어요. 아랍인 같았고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카림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를 설명할 수 있나요? 카림의 반응은 지혜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다. 그녀는 카림이 휠체어 팔걸이를 꽉 움켜쥐는 모습을 주목하며 그 남자에 대해 최선을 다해 묘사했습니다. 카림, 그 사람 알아? 그녀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물었다. 카림은 마치 내적으로 갈등하는 듯이 잠시 눈을 감았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선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비야, 아마 파예즈 삼촌인 것 같아요. 그는 낮고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불가능해요. 그는 레바논 감옥에 있어야 해요. 지혜는 등골에 오한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당신의 삼촌, 당신을 침묵시키려 했던 그 사람? 카림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정말 그 사람이라면 우리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파예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복수에 관해서는요. 두려움이 지혜의 뱃속에 차가운 돌처럼 자리 잡았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확실히 해야죠. 카림이 대답했고 그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몇몇 오래된 동맹국에 연락해서 레바논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야외 공원에서 자신이 노출된 기분이 들었다.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할까요? 그렇다. 카림이 동의했다. 내 집으로 가자. 거기에는 고급 보안 시스템이 있어. 그리고 비야, 어쩌면 지금은 내 집에 있는 게 나을지도 몰라. 파예즈가 정말 이곳에 온다면 널 혼자 두고 싶지 않아. 나머지 하루는 속삭이는 전화통화와 긴장된 계획으로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카림은 지혜가 알지도 못했던 연락망을 활성화해 정보를 수집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혜와 카림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정보를 좀 얻었어요. 마침내 카림이 침묵을 깨며 말했다. 파예는 3개월 전 법적 기술적 문제로 풀려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지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럼 그 사람이 실제로 마을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카림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가능성이야. 비야, 나는 너를 이 일에 끌어들여서 미안해. 나는 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 지혜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사과하지 마, 카림. 우리는 함께야. 기억나. 지금 널 버리지 않을 거야. 카림의 눈은 감정으로 반짝였다. 너 정말 대단해, 알아? 내가 뭘 해서 널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긴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입술에 미소가 지어지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신성한 후무스를 만듭니다. 그것은 포인트로 계산됩니다. 그 농담은 긴장을 약간 깨고 카림에게서 부드러운 웃음을 이끌어냈다. 잠시 동안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대한 편안함 속에서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위험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곧 다시 다가왔습니다. 카림은 진지해졌고 그의 강렬한 시선은 지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비하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해야 해. 그가 말했다. 파예가 정말 여기 있다면 그는 나를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는 그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거야. 지혜는 오한을 느꼈지만 굳건히 버텼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계획이 있어요. 카림이 주저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해보세요. 지혜가 주장했다. 카림은 계속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마을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안전한 집이 있어요. 이 상황을 해결하는 동안 거기로 갈 수 있어요. 지혜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도시를 떠나요. 하지만 제 직업은요, 제 가족은요. 그게 너무 많은 요구라는 건 알아요. 카림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변명을 만들어서 즉흥적으로 휴가를 간다고 하죠. 지혜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의미를 숙고했다. 잠시라도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는 것은 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카림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 두려움과 사랑을 보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이렇게 하자. 언제 떠나야 할까? 가능한 한 빨리요. 카림이 대답했다. 내일 아침이면 가능해요. 그들은 서둘러 계획을 세우고 짐을 챙기는데 지혜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 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막 자신의 삶을 버리고 아직도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몰랐던 사실은 이 탈출이 그녀의 사랑, 용기, 그리고 그녀의 정체성을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시험하는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카림의 과거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쳐왔고 그들의 관계에 대한 진정한 시험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혜와 카림이 그의 아파트에서 나와 잠자는 도시를 조용히 지나갈 때 하늘은 아직 어두웠다. 카림의 개조된 배는 건물 뒤쪽에 주차되어 있어 엿보는 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혜는 카림이 운전석에 앉도록 도와주고 급하게 챙겨온 가방들을 옮겼다. 정말 내가 운전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지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카림은 고개를 저으며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나는 통제하는 것을 선호해. 특히 지금은. 게다가 안전한 집으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은 나뿐이거든. 차가 부산의 텅 빈 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리자 지혜는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고 자신이 고향이라고 부르던 도시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비현실적인 느낌에 휩싸였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다음 주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직도 그녀에게 그 과거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남자와 함께 잠재적인 사망 위험을 피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비아, 카림의 목소리가 그녀를 생각에서 벗어나게 했다. 잘 지내세요. 그녀는 그에게로 돌아서서 그의 어깨에 긴장감이 감돌고 그의 눈이 끊임없이 백미러를 확인하는 모습을 알아챘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카림, 우리는 정확히 어디로 가는 거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게 좋겠습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전을 위해서요. 하지만 우리가 미나스 제라이스 내륙의 고립된 부지로 갈 거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산 곳이죠.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요.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의문이 솟구쳤다. 카림은 또 얼마나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을까? 그는 이런 상황을 몇 번이나 예견했을까? 몇 시간은 긴장된 침묵 속에 흘렀고 짧은 대화와 가끔 다리를 뻗고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다.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면서 주변 풍경이 점차 바뀌었다. 도시의 거리는 시골길로 바뀌고 결국에는 흙길로 바뀌었다. 카림이 마침내 속도를 늦추고 울창한 초목에 가려 거의 보이지 않는 길로 방향을 돌린 것은 오후 중반이었다. 몇 분 더 불안하게 이동한 후 그들은 겸손하지만 잘 지어진 집이 있는 개간지에 도착했습니다. 임시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카림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어려 있었다. 지혜는 그곳의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명을 받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집은 아래에 있는 계곡에 탁 트인 전망을 제공하는 작은 언덕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멀리서 폭포 소리가 들렸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는 카림을 채서 내리도록 도우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안전하죠. 그는 의자를 집 쪽으로 돌리며 덧붙였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이곳을 아는 사람은 나뿐이에요. 그들이 집을 탐험하면서 지혜가 알아차린 바에 따르면 그 집은 카림의 필요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고 그들의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숨어 있었고 그녀에게는 여전히 초현실적으로 보이는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현관에 앉은 지혜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마음속에 쌓여있던 질문들을 물었습니다. 우타 카림.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더 알아야 해요. 당신의 과거, 가족,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함께 이 문제에 맞서려면 우리가 무엇에 맞서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해야 해요. 카림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먼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말리마야비야. 너는 모든 걸 알 자격이 있어. 그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은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빛으로 빛났다. 하지만 경고하건대 그것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혜가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저는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나스 제라이스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카림은 자신의 과거에 얽힌 복잡한 사연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레바논에서 강력하고 두려운 가문에서 자란 특권적인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가족 사업의 진짜 본질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무기 밀매, 극단주의, 단체와의 연결, 정부 최고위층까지 확대된 부패 등이 그 실체였습니다. 제 삼촌 파에즈는 카림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주모자였습니다. 그는 가족의 합법적인 사업을 범죄 활동의 전면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야 했습니다. 지혜는 카림이 점차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경위, 가족 활동에 대한 불편함이 커지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공포에 질린 채 침묵 속에 들었다. 그는 제가 제 생명을 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라고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몇 달 동안 증거를 수집하고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파이에즈는 항상 한 발 앞서 있었어요. 카림은 사고 당일 밤 도착했을 때 목소리가 떨렸다. 지혜는 그의 손을 꽉 쥐고 계속하라고 조용히 격려했다. 그들은 나를 도로에서 몰아붙였어요. 나는 도망치려고 하는 차의 통제력을 잃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더 이상 다리를 느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나는 살아있었고 내가 모은 증거는 당국에 넘겨졌어요. 지혜는 카림이 겪은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정말 용감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카림은 고개를 저으며 입술에 슬픈 미소를 지었다. 아니 비야, 난 무서웠어. 아직도 무서워. 파에즈, 그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는 자유로워졌으니까. 지혜는 함께 이겨내자고 단호하게 말하며 자신의 확신에 스스로도 놀랐다. 카림, 당신은 더 이상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감탄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비야, 내 말이 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넌 모를 거야. 하지만 내가 널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무섭기도 해. 그건 내 선택이에요. 그녀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사랑해, 카림. 그리고 네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지혜와 카림은 안전가옥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고 공유하는 진실과 직면한 위험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 외딴 피난처에도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근처 마을에서 한 남자가 카림의 오래된 사진을 보여주며 질문을 했습니다. 사냥이 시작되었고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전가옥에서 보낸 나날은 긴장감과 평온함이 이상하게 뒤섞인 가운데 지나갔다. 지혜와 카림은 자신들이 처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일상을 만들었습니다. 오전에는 카림이 지혜에게 보안 시스템과 그가 꼼꼼하게 계획한 탈출 경로를 보여주며 부지를 탐험했습니다.
오후에는 카림이 원격으로 접근성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지혜는 학생들을 위한 가상 수업을 계획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긴급 상황으로 인해 갑자기 여행을 가야 했고 그로 인해 원격으로도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도착한 지 약 일주일 후인 어느 오후에 위험의 징조가 처음 나타났습니다. 카림이 정보 출처를 확인하던 중 그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카림, 뭐가 문제야? 지혜가 즉시 경계하며 물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려 암호화된 이메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제 연락처 중 한 명이에요. 그는 파이어스를 봤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는 도시에 있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내 대해 알고 있나요? 카림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당신이 일하는 학교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는 이제 당신에 대해 알고 있어요, 비야. 미안해요. 지혜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좌절감으로 인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우리를 찾아냈을까? 파헤즈는 항상 강력한 인맥을 갖고 있었어요. 카림이 긴장된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리고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과거에 몇몇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제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지혜는 카림에게 다가가서 그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다.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걸 예측할 수 없었을 거예요. 카림이 그녀의 손을 가렸고 그의 눈에는 감사와 걱정이 뒤섞여 가득 찼다. 비야, 어쩌면 돌아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 내가 너를 위해 안전한 호위를 마련해 줄 수 있어. 나 때문에 네가 이 상황에 처하게 된 건 공평하지 않아. 지혜는 가슴에 분노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생각하지 마, 카림. 널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함께야. 기억나? 카림이 대답하기도 전에 날카로운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보안 경보였다. 둘은 잠시 얼어붙어 당황한 표정을 교환했다. 누군가가 외곽 경계를 돌파했어요. 카림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에 접속했습니다. 영상에는 부지 주변 숲속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한 인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지의 화질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그 사람이 아랍인 특유의 생김새를 가진 중년 남성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카림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페예주예요. 지혜는 공황 상태에 빠질 뻔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림은 이미 행동에 나서서 놀라울 정도로 능숙하게 휠체어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해. 지하의 산속 동굴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가 있어. 거기서 내가 숨겨둔 차가 있는 옆길로 갈 수 있어. 필수품을 모으기 위해 서두르는 동안 지혜는 카림의 준비 수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이런 시나리오를 몇 번이나 상상했을까? 지하실에서 카림은 숨겨진 장치를 작동시켜 좁은 통로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목소리에 좌절감이 엿보이는 듯 의자가 꽉 차겠군요 라고 말했다. 비야, 넌 나를 도와야 할 거야. 그들은 어렵게 카림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좁은 수동 휠체어로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혜는 카림을 터널 속으로 밀어넣기 시작했고 그녀의 발소리가 불길하게 울려 퍼졌다. 그들이 반쯤 갔을 때 멀리서 들리는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왔어요. 카림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서둘러야 해요. 지혜는 속도를 올렸고 심장이 너무 쿵쾅거려 소리가 터널 벽에 울려 퍼질까 두려웠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후 그들은 마침내 몇 개의 비상등으로 희미하게 밝혀진 자연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저기요. 카림이 동굴 벽에 구멍을 가리켰다. 저 통로는 길로 이어진다. 그들이 출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어떤 목소리가 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카림, 내 조카. 마침내 널 찾았어. 지혜는 천천히 돌아섰고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카림 앞에 섰다.
터널 입구에는 파예즈가 서 있었는데 동굴의 희미한 빛 속에서도 그는 매우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리볼버가 위협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예즈 삼촌, 카림이 대답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빨리 찾아낸 게 정말 놀랍네요. 파예즈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지혜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아, 그리고 이 사람이 선생님이겠군요. 카림 스스로의 망명 생활에서 사랑을 찾았다니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녀를 놓아주세요, 삼촌. 카림이 간청했다. 그녀는 그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파예즈가 웃자 차가운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그 반대로 내 사랑하는 조카야. 그녀는 지금 그것과 모든 관련이 있어. 결국 그녀는 당신의 약점이잖아. 그렇지? 지혜는 자신의 두려움이 격렬한 분노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착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그의 힘이다. 파예즈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마치 그가 상황을 다시 평가하는 듯했다. 흥미롭군요. 잘 선택했어요, 카림. 그녀는 정신이 있어요. 두 분 다 배신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셔야 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정 행위가 아니었어요. 카림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굵어졌다. 정의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삼촌. 당신도 알죠? 파예즈는 고개를 저으며 얼굴에 슬픈 미소를 지었다. 아, 카림, 항상 이상주의자였어. 세상은 흑백이 아니야, 내 아들아. 때로는 더 큰 이익을 위해 힘든 일을 해야 해. 더 큰 선이 뭐예요? 지혜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무기 밀매, 테러리즘, 자금 조달, 이건 더 큰 선이 아니라 순수한 탐욕과 권력에 대한 갈증입니다. 파예즈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는데 그의 눈빛에는 짜증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에게 모든 걸 말했어, 카림. 흥미롭군. 결국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어. 멀리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가 갑자기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자 모두가 얼어붙었다. 파예즈는 아랍어로 속으로 욕설을 내뱉으며 카림과 지혜 그리고 동굴 출구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위험할 정도로 긴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이걸 빨리 끝내자. 그는 총을 들어 카림에게 직접 겨누었다. 지혜는 본능적으로 그의 앞에 달려들었다. 안 돼요. 그녀는 소리치며 마치 맨손으로 총알을 막을 듯이 팔을 뻗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일어났습니다. 파예즈는 지혜의 행동에 놀라서 잠시 망설였다. 그 순간 동굴 전체에 귀가 터질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고 이어서 눈부실 정도로 번쩍이는 빛이 났습니다. 지혜가 다시 눈을 뜨자 동굴 안은 연기와 먼지로 가득 찼다.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명령을 외쳤다. 파예즈는 바닥에 누워 있었고 무장하지 않았으며 수갑을 채워진 상태였다. 지혜, 카림.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 씨와 경찰 몇 명이 함께 왔습니다. 수진이 달려가 그녀를 껴안자 지혜는 그녀만큼이나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짓고 있는 카림에게로 돌아섰다. 어떻게? 그는 묻기 시작했다. 수진 씨는 안도의 눈물을 글썽이며 재빨리 설명했다. 네가 실종된 후 나는 걱정이 됐어. 내가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카림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됐어. 학교에서 의심스러운 질문을 하는 남자를 보고 나는 점들을 연결했어. 네 차를 여기까지 추적해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어. 지혜는 친구를 꼭 껴안았고 감사함과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고맙구나, 마리. 우리 목숨을 구해줬어. 그들이 동굴 밖으로 나오자 지혜는 카림의 손을 꽉 잡았다. 악몽은 끝났지만 그녀는 그들의 여정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설명해야 할 것이 많았고 해결해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살아있고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동굴에서 나오자 오후의 햇살이 그들을 맞이했는데 그것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지혜는 카림을 바라보며 그의 눈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느꼈던 것과 똑같은 사랑과 결의를 보았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극적인 동굴 구출 작전 이후
몇 주 동안 증언 조사 폭로가 잇따랐습니다. 지혜와 카림은 국제경찰 작전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한국과 레바논 당국은 카림 가족의 범죄 조직을 해체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지혜가 부산에서 카림과 함께 살고 있던 아파트는 사복경찰이 끊임없이 경비하는 임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온 일상은 이제 먼 꿈처럼 보였고 수사관과의 끝없는 인터뷰와 변호사들과의 회의로 대체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또다시 힘든 증언을 마치고 지혜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카림을 발견했고 그는 도시 스카이라인의 시선을 빼앗긴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서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잘 지내시죠?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카림은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가렸고 그의 입술에서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 비야. 내 일부는 모든 게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어. 파예즈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에. 하지만 다른 일부는 죄책감을 느껴요. 카림의 내면 갈등을 너무나 잘 아는 지혜가 덧붙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여전히 내 가족이에요. 알죠? 그가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 때문에 그는 아마도 평생 감옥에 있을 거예요. 지혜는 카림의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카림이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도록 만들었다. 카림, 당신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당신 가족이 하는 일은 잘못되었고 당신은 그것에 맞설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정직성입니다. 카림의 입술에 작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내 사막의 꽃, 너 없이 난 뭘 할 수 있겠어? 지혜가 대답하기도 전에 카림의 전화가 울렸다. 그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그의 변호사였습니다. 짧은 대화 후 카림은 전화를 끊었고 그의 얼굴은 감정이 뒤섞인 듯했다. 그는 파예즈의 재판은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증언하기를 원해요. 지혜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법정에서 삼촌과 마주하고 과거의 모든 트라우마를 다시 겪는 것이 카림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카림은 고개를 저으며 눈에 새로운 결의를 담았습니다. 아니, 그래야 해. 이 장을 완전히 마무리할 때가 됐어. 그래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재판이 열리기 몇 주 전부터 지혜는 카림이 자신의 내면의 악마와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밤에 그가 깨어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그리움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 가득했다. 다른 때는 마치 가족의 실수를 접근성 프로젝트를 통해 메우려는 듯이 열렬히 일에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법원은 기자, 공무원, 호기심에 찬 구경꾼 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혜는 카림의 손을 꽉 잡고 안으로 들어갔고 카림의 몸에 긴장감이 느껴졌다. 파예즈가 법정으로 끌려오자 지혜는 그녀 옆에서 카림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삼촌과 조카의 눈이 잠시 마주쳤고 수십 년에 걸친 복잡한 가족 역사가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흘러갔다. 재판은 며칠에 걸쳐 진행되었고 증인이 소환되고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카림이 증언할 차례가 되자 지혜는 불안으로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카림은 휠체어를 조종해 증인석으로 향한다. 그는 꼿꼿하고 단호한 자세를 취한다. 그는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권을 누렸던 어린 시절, 가족 사업의 본질을 점차 깨닫게 된 일, 그리고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한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카림이 감정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상에 많은 해를 끼치는 동안 저는 그냥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파예즈의 변호사가 카림을 가족의 반역자로 몰아붙이며 반대 신문을 시작하자 지혜는 카림이 정직하고 품위 있게 모든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자부심이 솟구쳤다. 가장 긴장된 순간은 파예즈가 증언하도록 불려왔을 때였다. 그는 카림을 직접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분노와 거의 후회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카림, 파예즈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미래였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일은 당신을 위한 유산을 만드는 목표로 했습니다. 카림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고통과 범죄 위에 세워진 유산은 유산이 아닙니다. 삼촌, 저주입니다. 카림의 말은 파예즈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듯했다. 잠시 동안 지혜는 위험한 남자의 모습이 사라지고 지친 노인의 모습만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 며칠간의 심의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파예즈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판결이 읽히자 지혜는 카림의 얼굴에 한 줄기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많은 기자들에 둘러싸인 차에 법원을 나서는 지혜와 카림은 함께 섰고 두 사람은 힘을 합친 것을 조용히 상징하듯 손을 꽉 잡았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온 카림은 마침내 무너져 내려 지난 며칠 동안 억눌렸던 감정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지혜는 그를 꼭 껴안고 그가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끝났어요. 그녀는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끝났어, 내 사랑. 카림은 붉은 눈이었지만 희망의 빛이 반짝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비야. 끝난 게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둘 댁에. 지혜는 마음이 사랑과 가능성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녀는 반복해서 말했다. 좋네요. 지혜와 카림은 아파트 창문으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어려움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개인적 삶과 직업적 삶 모두에서 재건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장애물에도 맞설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카림의 과거는 항상 그의 일부였지만 더 이상 위협적인 그림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극복했는지, 얼마나 강한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곁에 있다면 그는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산에 밤이 내리자 지혜와 카림은 꼭 껴안은 채로 있었고 두 사람의 심장은 한 마음으로 뛰며 함께 이야기의 다음 장을 써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 이후 몇 달 동안 지혜와 카림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법적 악몽이 끝나자 그들은 마침내 숨을 쉬고 삶을 재건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혜는 학교로 복귀하면서 동료들과 학생들로부터 호기심 어린 시선과 거의 감추지 않은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공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학교가 끝난 후 수지는 교직원 휴게실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비야,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니?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혜는 한숨을 쉬며 입술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가끔은 힘들어 말이. 하지만 우리는 잘 해내고 있어. 카림과 나 말이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주저하다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확신이 있어. 그 모든 일이 일어난 뒤에 지혜는 약간 짜증이 났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친구가 그저 걱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겪은 일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 사이 카림은 자신의 업무에 전념하여 접근성 및 포용성 프로젝트를 확대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 가족의 실수를 만회하듯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자신의 경험과 자원을 활용하기로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서 저녁을 먹던 중 카림은 자신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말해 주었습니다. 비야. 그는 흥분의 빛을 띠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면 어떨까? 지혜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와 같이? 글쎄, 우리가 기초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카림이 설명하며 그의 목소리에 힘이 더해졌다. 폭력과 인신매매 피해자를 돕는 데 전념하는 조직입니다.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법적 지원, 심리적 지원, 심지어 안전한 쉼터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마음이 자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알고 사랑했던 카림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갖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카림. 그녀가 대답하며 테이블 너머로 그의 손을 꽉 잡았다.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지혜와 카림은 그 기초를 실현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들은 관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변호사와 전문가를 만나 전담팀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재단에 대한 소식이 퍼지면서 오랜 유령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카림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가 그저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혜는 베란다에서 카림을 발견했는데 그는 구겨진 신문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은 범죄 제국의 전 상속자가 자선재단을 설립, 구원인가 아니면 허울인가 라고 소리쳤다. 신경 쓰지 마. 지혜는 부드럽게 말하며 카림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카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혜는 그의 눈에서 고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내가 과거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을지 궁금해요. 그는 중얼거렸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중 지혜는 카림이 생각에 잠겨 멀어져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녀가 그의 옆에 앉으며 물었다. 카림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주저했다. 비아나, 생각해봤는데 우리 좀 쉬는 게 어떨까? 우리 관계에서는. 그는 지혜의 놀란 표정을 보고 재빨리 덧붙였다. 하지만 기초에서 프로젝트에서 어쩌면 우리는 잠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몰라요. 지혜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 재단이 카림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감정을 그 재단에 투자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해요. 우리는 몇 개의 부정적인 헤드라인 때문에 우리의 목적에서 주의를 돌릴 수 없습니다. 카림은 고개를 저으며 입술에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게 다가 아니야, 비야. 그게 전부야. 우리가 외출할 때마다 나는 시선을 느끼고 속삭임을 듣는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범죄자의 조카, 가족을 배신한 상속인으로 본다. 지혜는 카림의 손을 잡고 카림이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도록 만들었다. 카림, 당신은 당신의 과거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용감하고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혜의 말은 카림의 깊은 마음을 울린 듯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는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서 널 만나게 된 거지?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대고 속삭였다.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살짝 몸을 빼내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카림. 그게 다입니다. 그날 밤 지혜와 카림은 어둠 속에 누워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 희망,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그들의 역사를 모르는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여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의 중요성, 재단을 통해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며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자 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숨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도전에 맞서 싸웠습니다. 세상에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세요. 지혜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 재단을 성공시켜서 아무도 그 의도를 의심할 수 없게 만들자. 카림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의 빛이 비쳤다. 당신 말이 맞아요. 언제나 그렇듯이 사막의 꽃차.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형성할 수는 있어요. 그 뒤 며칠 동안 지혜와 카림은 재단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들은 인식 재고 이벤트, 다른 조직과의 파트너십, 심지어 카림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일련의 강의까지 조직했는데 그것은 고백이 아니라 변화와 희망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점차 대중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제목은 재단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대체되었습니다. 한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카림은 점차 지역 사회에 대한 구원과 봉사의 모범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혜와 카림이 재단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온 젊은 여성 한 명이 있었습니다. 카림 씨, 지혜 씨, 그녀가 말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 떨렸다. 저는 그저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재단의 보호소가 제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줬습니다.